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어른이 귀한 시절이 됐는데 이분이야말로 애국 어른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자식 문제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터졌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 거짓말 둘러대고 그냥 가네요. 그 사람이 측근이 지금 대장동 측근이 2명이나 벌써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오리발 내밀고 그냥 가는데요. 같이 호주도 갔다 왔으면서. 좀 혹독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현재 우리 국가의 수준, 국민의 수준이 G10 국가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G10 국가, 네. G7 플러스 3 국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만큼 향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어찌하여 국격과 국민 수준보다도 더 낮은 이런 돌연변이의 이런 후보가 탄생했느냐. 이게 해외 통신에도 막 나와요. 그리고 그 전과가 사범이라든지 그 형수 욕설 테이프가 공개된 거라든지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이재명 후보에게 심각한 것은 그가 절대로 대장동 게이트의 올무에서 못 벗어난다. 네. 가령 뭐 요행으로 또 하늘의 조화로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 한들 되는 순간부터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대통령이 돼도 네. 어렵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하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는 지금 이 대표 말씀대로 이게 죽음의 계곡에서 피어오르는 악마 같은 일로 완전히 전환돼 버렸어요. 자, 유동규 자살 미수했지요. 체포 직전에. 그다음에 유한기 자살한 지 열이틀 만에 김문기 씨가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다 핵심 멤버예요. 핵심 멤버고 9월 14일 날 이재명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추진한 것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무수한 증거가 지금 이게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당연히 그 몸통을 진작 소환해서 수사했어요. 당연하죠. 예. 그 소환을 한 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유한기, 김문기가 살았죠. 절대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상층부에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주범이고 그 시행자고 기획자가 소환되고 조사를 받는데 내가 벌을 받더라도 아무래도 종속적이니까 가벼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걸 거역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면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로 목숨을 끊지 않지요. 그 내버려 두고 검찰이 그 몸통 수사를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김한기 씨 어머니가 그리고 그 형이 이 사후에 통곡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 왜 내 동생이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몸통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말이야. 이 억울한 생명을 살려내라고 하죠. 그 빈소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막 절규를 한다는 겁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이 악마의 죽음의 계곡에서 피어난 그 대장동 게이트의 올무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에서 10가지가 이걸 잊어버리고 이슈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정권의 시행 정책 또 자기 공약도 수시로 말 뒤집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슈화해서 시비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언론과 관심이 쏠리게 해서 대장동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이번에 김문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시장 때는 몰랐던 사람이라고. 이런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해. 아유, 뻔뻔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이것도 계산된 행동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언젠가는 무슨 일이 드러나더라도 사진이 다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또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도 유한기 죽음에 대해서도 처음 몇 시간은 침묵을 지키다가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그쳐 물으니까 어쨌든
명복을 빈다 그래서. 어쨌든 명복을 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예. 김문기 죽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더라? 내가 미치겠다고 얘기했어.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미치겠다. 그 말 뜻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꾸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이미 악령에 씌어진 사람 같아요. 악령.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는 그런 정신 상태. 예. 자기는 피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악령에 찌들어 버린 것. 이거 토스토옙스키의 그 연작 소설 중에 악령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그 주인공들처럼 말이지 원한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에게 재앙을 내리게 해서 그래 나는 그것을 도피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악령에 찌든 사람인데 어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일, 뭐 정과 사범이라든지 그다음에 형수 욕설 파동이라든지 아들 문제라든지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내가 보기에 이건 격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격가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형수 욕설 파일 그 녹음 파일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미국 같으면 대통령 후보가 일본 같은 총리 대신 후보가 될 수 없다. 그 그렇죠. 테이프 존재 자체가.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주 부수적인 일이고 대장동 게이트라는 이 올무를 그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대통령 당선돼도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물론이죠. 예. 이건 비유를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 형사처벌 받은 게 다스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다스가 누구 것이냐 해가. 예. 그건 아직도 미스터리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처음 문제돼 가지고 특검까지 갔다가 이제 취임을 했지만은 끝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그거하고 비유를 한다면 이건 너무도 명백한 일이거든. 네. 너무도 증거가 많고 사람이 연달아 죽고 그러니까 되더라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약간 설명드린 것처럼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이걸 희석시키기 위한 이게 돌출 행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제 완전히 임기 초에 무혐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검찰, 경찰 압력을 가하고 총동원해서 그냥 완전히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고 그래도 어디선가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막는데 그걸 없는데 골몰해가지고 국가의 주요한 정책 국가원수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해야 할 정책의 주요한 가닥을 잡아야 하는 그 머리 쓰는 것에 절대 상당 부분이 대장동 게이트에 매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이고 절대로 못 벗어난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 되든 안 되든 대장동 올무로 이제 감옥 가는 일만 남았는데,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사면되고 동시에 이석기라는 아주 시대의 그 국가 반역죄, 그러니까 내란 음모죄 이석기는 가석방되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가 전복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이게 가석방을 할 때 가석방을 하는 조건 중에는 이 충실히 교도소 생활에 적응을 잘해서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개과천선하고 이런 요소들인데 저는 확신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사정책상으로 봐가지고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개과천선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왜냐면 형무소 나오자마자요 그 딴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자마자 그 뉴스 내가 못 접하고 얘기 왔는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확신범이에요. 확신범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그 내란 선동한 내용을 보면 아주 끔찍하거든요. 뭐 이 석유 제장소, 그다음에 통신, 해화통신소를 폭파해 버리면 이게 전부 마비돼 버리면 방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선동을 태어나게 한 이런 사람을 가석방하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끼워서 이석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이석기를 사면하기 위한 명분 물타기 끼우기로 박근혜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 이석기를 태연하게 가석방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이른바 경기 동부연합하고 관계가 있다고 밀접하죠. 예. 이게 소문이 무성하고 실제로 그 종사자 중에 지금 그 측근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있고요. 아닙니까? 예. 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석기 활동의 기본 세포가 동부연합에서 나와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에 문재인 정권은 크게는 이 정권 탄생의 촛불 시의 그 핵심 주동자들이 이런 경기 동부연합이라 극좌 세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의 꾸준한 조직 이석기를 풀어내라 수시로 아주 대규모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감이 있는 데다가 또 이거는 이재명의 그 조직에도 이석기의 가석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양면에서 이석기를 풀어야 되겠는데 타이밍을 재다가 거기에 박근혜 사면이라는 걸 끼워 나갔다. 이게 아주 얼마나 이 정권이 극좌적이며 친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이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꿰뚫어 봐야 돼요. 이런 요소만 하더라도 이재명을 절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 자리에 우리가 앉힐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아니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는데 이석기를 끼워넣은 게 아니라 이석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그거를 사면을 거기 끼워 맞춤으로 야 이런 나라가 됐네요. 이 엄청난 나라가. 제가 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박근혜 이명박은 사면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사면 이번에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한다고 하다가 안 하는 걸로 해버렸거든.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뛰어올려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3월 9일 선거에서 누가 되면 뭐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되면 그 당선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그 협의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면한 일이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 이게 사면을 하면서 한명숙을 반드시 끼워 넣을 것이다. 한명숙을. 그때 그 아마 끼워 넣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석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이석기를 어떻게 이석기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풀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그게 정말 겁도 없는 정권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완전히 빨갱이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빨갱이 정권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감행해버리네요. 그런 소리를 이게 각오하고도 이게 박근혜 사면이라는 거 전면에 뛰어가. 요 2, 3일 전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불편하다 입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러니까 요양 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게 바람을 띄우는 걸 보고 내가 좀 수상쩍게 생각했어. 이게 곧 하겠구나. 그런데 이게 이 본심에서 이걸 이 사면해 주는가 보다 했더니 난데없이 이석기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법조인 나도 그 미처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오랫동안 교묘한 계산을 해가지고 이석기 구명의 타이밍을 본 거고 그 타이밍을 박근혜한테 끼워 넣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정권이냐. 이게 저기 오늘 아침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이석기가 석방하면 나는 석방하면서 나와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사면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사면될 수 있냐고 그러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러고 나와서 막 그 들어가기 전에 큰 소리 치던 거 똑같이 큰 소리 칩니다. 석방되자마자 그런 되자마자 그 형무소 앞에서요. 그 지금 한 너댓 시간 지났잖아요. 그 형무소 앞에서. 평양 방송에 뭐 코멘트는 없습니다. 나오겠죠 이제. 평양 방송에서 왜 가석방이냐 말이야. 전자발찌 채운다 하는데 말이 되느냐. 특별 사면 왜 안 하냐. 박근혜 하면서 이런 방송 안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은 내가 보기에 내뱉고야 완전히 드러내놨어. 임기 말에. 우리는 아주 친 김정은 정권이고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놨고 이 기조에서 이재명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겠다. 대장동 이거 뭐가 없다. 지금 욕설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이런 당선시켜야 된다. 그거죠 뭐. 이 신호야 이게.
이런. 제 생각에는 그 주고받기 한 것 같아요. 기브앤테이크. 북한하고 이석기 내보낼 테니 선거 좀 도와주쇼. 그 선거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시켜 줄 테니 이석기 내. 그래서 이석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럴래니 명분 만들어내니 박근혜 대통령은 끼어넣은 거고. 네. 제가 이 좀 분노한 심정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이재명 후보란 게 돌연변이적 돌출적 네. 이게 악령에 씌인 사람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이 막다른 심정에 도달하보니 이게 국민 책임이야. 그럼요. 국민 책임, 맞습니다. 국민.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이 대표 저도 포함되어 있는 맞습니다. 이 국민의 책임이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국민 속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생산됐지요. 네. 그리고 친여 국회의원들이 생산됐지요. 그 둘 위성정당 해가지고 네. 그게 190명을 생산해낸 게 우리 그러게요. 국민이고 그다음 국민 속에 저 대통령을 뽑는 권리당원 무슨 책임당원 그것도 국민 속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들이 모여가지고 후보를 만든 게 이재명이니까 국민 책임이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시대의 지도자 정부는 그 국민 수준을 넘지 못한다. 네. 그 국민 수준과 평등하거나 그보다 못한 지도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 수준이 딱 그렇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런 악령에 씌인 사람을 여당 후보로까지 용납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냐 우리가.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그런 수준들이 많고 그 수준들이 저 책동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 전체 책임 전체는 아니죠.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세우기 전에 세운 직후에는 이런 걸 몰랐다고 칩시다. 네. 이런 일이 악령에 씌인 사람인지를 몰랐다고 치고 무슨 욕설 녹음 테이프 있는지도 모른다고 치고 그 이제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국민. 다 알았으면 국민 속에서 생산된 여당 의원 그다음에 당직자 권리당원 책임당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그 핵심 당직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그대로 이걸 꽃가마 태워가 갈 것이냐 이 말이야 이게. 그게 가고 있잖아요 이놈들이. 아유 참. 근데 이제 여당은 그렇고요. 야당이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이놈의 국민의 힘이 또 답답합니다. 이준석이가 구역커 저 뭡니까 선대위를 아주 뭐 박차듯이 나가면서 땡깡을 부리고 선대위에서 나갔습니다. 당 대표는 그대로 하겠답니다. 야당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후보의 자질이나 자격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절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상대평가하지 괜찮다라든지 말고. 이렇게 대비해서는 안 되는 네네. 것이고 이재명을 절대 평가했을 때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이건 안 대한민국 되는 대통령이 사람이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우선 이 결론을 딱 내려놔 놓고 네. 그러면 그걸 대한 세력인 그러면 야당. 야당이 어떠냐 하는 그걸 이제 잘못한 것은 우리가 매를 들어야지요.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인 동시에 선대위의 상임 공동위원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미디어 총괄 본부장까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의체에서 회의를 하다가 조수진 무슨 선대위 부위원장, 부대표 공모단장 논쟁이 됐는데 이를테면 항명을 한 거예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게 개선 조직을 보면 상임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뭐 부위원장 이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발단이 되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을 비방하는 어떤 언론의 글을 공유해서 SNS에 올렸다. 요게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는 감정적 안감이 되어 가지고 회의장을 소리를 지르면서 박차고 나가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당도 전쟁 중입니다. 예. 무슨 전쟁이냐?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정당의 존립 목적이 정권 획득이고 정권 획득의 꼭지점이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라는 전쟁을 치러요. 일찍 모택동이가 한 말이 돼서 내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모택동이 그런 말을 했지요. 총성 없는 정치가 총성 없는 전쟁이 정치다. 이렇게 정치. 예. 총성이 없는데 전쟁. 이건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지위를 고 개선 조직으로 따지면 그 위에 총괄위원장이라는 게 있고 총괄위원장 동시에 윤석열 후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밑에 선대위원장이고 조수진은 그 밑에 무슨 공보단장. 부위원장이가 맡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전쟁 중에 육군의 조직 체계로 따진다면 이 육군 참모총장 밑에 군사령관에 해당되거든. 그렇죠. 예. 전방지휘관 군사령관에 해당돼. 네. 군사령관에 해당되고 조수진은 사단장에 비유할 수 있는데 전쟁 중에 사단장이 항명을 하면 군사령관이 직권으로 군법에 회부해서 그 항명 정도가 엄중하면 사형의 채가 총살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역형으로 깜방에 가두면 되는데 사령관이 자기가 항명한다고 전쟁의 현장 지휘소를 이탈했다. 이거는 바로 총살감이요. 그렇죠. 바로 총살해야 돼요. 네. 바로 총살해야 돼. 그러네요. 군법에 1시간 만에 군법에 세워가지고 1시간 만에 네.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현역 군인은 우리 군형법에도 그게 총살형으로 집행할 교수형이 아니고 그럼 전쟁 중에는 이건 반드시 총괄위원장이 이건 군법에 회바가 총살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무력 전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뭘 하는 거니까 전투 현장을 이탈한 전 군사령관이 내부에다 대고 곡사포를 쏴. 그런 셈이에요 지금. 곡사포를 쏘잖아요. 자기 진영에. 예. 그러니까 곡사포를 쏘아가지고 자꾸 유탄을 맞게 하고 그냥 이 대통령 후보까지 그냥 쏘아대고 있는데 이게 11월 5일 윤석열 후보로 탄생한 직후에 제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할 과제 중에 첫째가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이다. 네. 김종인은 배제해라. 뭐 어떤 뭐 약속이 있고 인간관계인지 모르나 배제해야 되고 이준석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입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제가 입이라 안 그러고 XXX라고 했어. 네. 주둥이. 네. 예. 저 입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대신했습니다. XXX가 이게 문제고 예. 그다음에 얘는 네. 제가 얘라고 한 것은 아이고 뭐 손잡벌이죠 무슨 뭐. 제가 맞선조보다도 6살이가 많아. 네, 그러니까요. 손잡벌이에요. 이 대선 국면에서 네. 이게 꽃놀이 패를 친 것으로 내가 이 방송도 한번 얘기했어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얼찡거리면서 내가 도와서 윤석열이가 됐다면 공을 세우고 예. 이러다가 안 돼도 이게 원래 함량 미달이고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차기를 노리는 이런 아이다. 그리고 군사령관이 총살감인데 총살을 현실 정치 세계의 전쟁이니까 총살이 안 되니까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인터뷰에 응하고 나 이게 한심하게 짝이 없고 이봐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하고 당직자들 당신들 손발이 묶여 있어. 그러게요. 그래 예를 들면 어느 방송국에 나간다 그러면 그 정보를 입수해가 문간에 기다렸다가 그 방송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끼는 놈들도 한 놈도 안 나와 그래? 그러게 말있습니다. 이걸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네. 총살력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굴레 벗은 말이야. 굴레 벗은 말이 굴레를 벗어버리면 미친 듯이 날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친 듯이 막 네. 주인도 해코지하고 지금 그 꼴을 보이고 있거든 이게. 그러면서 얘는 희죽희죽 웃고 아주 자신만만해하고 자기 만족에 휩싸여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준석? 아유, 참. 제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주말을 지내서 변화가 없으면 민심방망이를 제가 들려고 합니다. 네. 제가 민심방망이 네. 한 20명 야구방망이를 들고 네. 우리가 이준석을 지켜낼 방송 나가면 막아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리고 이 방망이를 우리가 때리면 폭행죄가 되니까 이걸 주면서 이거 네가 민심의 스스로 때려. 방망이니까 맞아라. 우리 보는 데서 네 종아리를 쳐라. 이 종아리를 쳐라. 이 바보야. 네가 여기서 잘 협력하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네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에? 바보라는 표현은 너무 점잖은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뭐. 말아먹고 있는데 이런. 그럼 뭐 이래야지 뭐. 개 XX라고 그래야지. 이거 배신자 아니에요? 왜? 네? 매국노 배신자 이런 거 아닙니까? 매국 국민의힘 배신자죠. 정권 탈환해야 되는데 정권 탈환에 이게 해가 되는 배신자 아닙니까? 해충. 지금 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 와야 하는 야권 세력에 대해서 이적 행위를 하는 1호가 이적행위죠 이게. 이게 이준석이야. 그러니까요. 어떤 이로움을 주느냐. 이쪽을 흔들어 가지고 지지율 지금 떨어지도록 관변 여론조사 기간이긴 하지만 지지율 떨어지게 만들고 있죠. 그렇죠. 오늘 아침 발표한 데에 네. 그렇게 해서 이재명으로부터 에게 숨쉴 그러니까요. 기회를 주지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김문기 죽음까지도 희석시켜 버렸지요. 그러니까요. 예. 이 이상의 이적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호예요. 이게 이적행위예요. 매국노예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아이고. 제가 끝으로 네.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마 조만간에 네. 풀려 나오면 월요일 날 국회의원들을 비상의원총회를 해야 됩니다. 네. 해가지고 뭐니 해도 제1야당이라고 하는 증거가 국회의원 수로 갖고 제1야당이 됐으니까 네. 이 국회의원이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당이 이게 지금 혼란에 빠져가고 그럼 당대표란 자가 이런 이정회를 하니까 그것을 수기를 해야 돼요. 네. 수기를 해야 국회의원들이 현재 심리 상태는 네. 제 비서 보좌관 출신들도 현재 국회의원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들은 얘기가 아니고 네. 여러 갈래를 들어보면 이 현재 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완전히 이게 방관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아이고. 방관자가 됐는데 그 어제 방관자가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방관자가 된 가장 기본 원인이 뭔가 하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후에도 임기가 2년 3개월이 남아 있거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이 20대 국회 임기 절반이 이르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네. 그러니까 되면 되는 대로 안 돼도 내 임기는 2년 반 남아 있고 하니까 그때 가고 공천 또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이준석에 저런다고 박찬종 씨 말대로 방망이 들고 가서 방송국 출연 못하도록 문간에서 지키고 그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김 원내대표가 이게 비상의원총회를 이게 좀 교회에 그럴 만한 공간에 해가지고 이게 내년 3월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되거나 국회는 이제 박살이 나가 이게 죽은 목숨이 돼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이 죽은 목숨이 돼요. 배지만 달고 의원회관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들어주고 세미나 타먹고 예. 그래 그러려고 국회의원 됐어? 그게? 네. 아이고. 그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이걸 막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예,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것을 수기를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가 우리가 나가자 이래갖고 이준석을 거기서 정치적 송살형을부터 하라 이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아유,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